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다 벗은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다 벗은 모습을 심리적으로 다 헐벗은. 아니 다 벗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 쾌감은 다 벗었을 때 쾌감은 또. 그런. 자 그럼 1부가 이제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연애, 또 연애 고수잖아요. 연애 고수. 네, 연애 연애 진짜 전 초고수. 제가 초고수인데. 오케이. 맞아. 연애 충무공. 제가 알기로 저희 셋이 합쳐서 6개월이 안 되는. 아 정말요? 일단 내가 많이 못 차지하긴 해. 너무 우리 아마 한 대는 안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 연애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네. 해달이 안 돼. 근데 사실 저는 0이면 0인데. 예. 저점이에요. 좀 저점. 슬프긴 한데 저도 거의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1년 넘게 만나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진짜요? 보면은 특히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진짜 그 연애 고자가 아닌가. 오늘 고자. 네. 연고전? 네. 해봤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걸로 뭔가 배운 게 있고 해야 배우면 끝이 없던데. 배우기만 하시네. 오케이. 활용은 안 끝없는 되고. 배움. 불안한 성장. 미래? 삼천의 성장, 삼천의 성장. 연보 3천? 연보 3천짜리 연애? 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제가 하려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재회죠. 키워드는 재회고. 요즘 또 연애 환승연애가 엄청 또 핫하잖아요. 핫하죠. 환승연애도 어떻게 보면은 환승연애를 하면 재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노환승연애. 노환승연애. 어쨌든 재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재회라는 것 자체가 재회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이 재회한 커플은 파국을 맞는다냐로 나눠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각자는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씩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 된다. 저도 된다. 전 좋아해요. 재회. 재회? 재회론자? 그러니까 재회하려고 헤어지시는 분? 갑자기 재회가 좀 하고 싶네. 좋아요. 이 정도는 돼야. 그쵸. 오늘 역시 이쪽 전문가. 네, 제가 된다는 오겠는데 왜 좋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 모신 거 아니에요? 재회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 같은 팀이 재회를 좋아요도 처음. 버스 타셨는데 지금? 버스 타셨네. 근데 재민님은 저는 재회는 절대 안 된다. 싫어해요. 재회 싫어해요. 저는 재회는 좋지만 결국엔 파국을 맞는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재회한 커플은 결국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그 뭐하러 하냐?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전 주변에서 막 재회를 고민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왜? 뭐하러 하냐? 뭐하러? 결과가 뻔한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두 분의 철학자를 데려와서 제가 심리학자, 보면서 철학자를 데려와서 방패로 쓰시려고. 참 기다려봐. 왜냐면 쇼펜하우어가 왜냐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학자기 때문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한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주하는 게 전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그냥 그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분들 뛰어나신 분이지만 그것만 평생 연구했었으니까. 하지만 제 인생의 문맥에서는 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맞죠. 저희 좀 세게 나가네요. 근데 방금 눈빛이 너무 느끼해요. 제 인생은 이분들이 전혀 몰라요. 너무 눈이 느끼해요. 근데 그것도 맞죠.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맞아요, 토론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최대한 첨예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어떤 편을 들어도 상관이 없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들어가시죠. 저도 사실 이 토론을 하는 게 제 생각을 누군가 바꿔주면 더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나 이건데 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그쵸. 항상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반대 열려있네. 완전 고지능인. 오픈마인드죠. 고지능인. 네. 또 이 홍대에서 시대에 마지막 나온 알파남. 이거 나왔어. 제가 인정하는 알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호님께서도 아까 네. 좀 전에 촬영 전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뭐 안 돼, 안 돼. 아니 혼동하고 있는 게 있다. 머리로는 아, 어떤 걸 생각? 아니, 무슨 발언을 하셨길래 이렇게? 아니 긴장을 조금 릴렉스 네네네. 하시고 네, 크를 쳤네. 지금 좀 릴렉스 너무 하시고. 몰입하신 것 같은데. 예. 혼자 갑자기 아, 그쵸. 네. 혼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토론을 하면서 저도 배워가고 얻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결국 끝에는. 그러면은 네. 제외 조화론자. 저의 입장은 저는 익숙한 게 좋아요. 저는 새로운 게 너무 뭐랄까. 네. 전 그래서 권태기가 엄청 빨리 와요. 막 썸일 때 권태기가 와가지고. 아, 연애를 시작도 안 했는데. 네네. 아 시작 전에 권태기가 온다고요? 썸 단계에서도 권태기가 올 수 있나요? 썸택이 온다고요? 네, 아니 사귀려고 하면 뭔가 그게 갑자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뭔지 말인지 알아요. 예, 저도 도망가고 알아요.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미성숙한데 음. 갑자기 도망을 가요. 약간 너무 사이가 진전되려고 하면 아.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익숙한 것을 예, 바로. 네? 아 이거 네? 모르세요? 환승연애. 근데 음이 너무 키 2키 낮췄어요. 아니 키가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단계를 잘 못 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익숙한 거로 음. 돌아가고 약간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궁금한데 만났던 사람한테는 권태기를 못 느끼세요? 그것만 넘기면 엄청 쭉 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걸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어색하고 그때 막 헤어지는구나. 그때 시작을 못 하겠어요. 아, 그때 헤어지기 그때 엄청- 연락 두절. 그러니까 썸 탈 때 권태기가 올 것 같아서 멀어진다고요? 막 사귀려고 할 때나 아니면 사귀고 나서 직후 이때 음.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낯간지러워서. 아니 저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뭐예요? 알죠? 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민님이랑 썸을 타다가 좀 더 깊어지고 사귀기 직전이 되면은 갑자기 이게 싫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뭐 이게 그런 분들도 있을 그런 수 분들이 있죠. 있어요. 네. 뭐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건지. 예. 상대방 입장에서 맞아요, 뭐야 맞아요. 잘 되고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맞아. 라고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제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깊어졌을 때 그 너무 무서운 건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관계에 내가 최선을 다할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랑 내가 잘 정말 맞을 잘 수 맞을 있을까?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나요? 그거 아닌 네. 것 같은데. 아니 약간 그거 뭐랄까 아니잖아. 그 불편한 게 싫어요. 아직 나를 모르고 너무 날 모르고 막 나도 널 아. 모르고 이거 계속 맞춰가야 되고 그 싸워가야 되고 막 음. 난 이게 싫어 막 이러면서 잠깐만요. 계속 부딪히고 이런 이거 고백 공격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고백 공격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먼저 뭔가 고백의 타이밍을 잡아갈 때 불편하다는 거죠. 아니요 저도 마음이 있는데 사귀려고 하면 뭔가 그게 불편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귀어요? 도망가는 걸 잡아야 되나? 그거를 막 그 사람이 엄청 잡고 그것만 해보자 넘기면 이렇게. 엄청 섬세한 어떤 그런 뭔가 감정에 그게 오고 감이 있어야 또 네. 시작이 아니, 되지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러면 다 퇴짜를 놔요? 좀 준비 안 약간 했어. 뭐 하시는 거 아닌가? 한 발짝 그러니까 다시 고백을 물러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만나는 거 어때?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데 딱 그 초반에 너무 힘들어요. 그 초반에 아. 초반에는 원래 막 초반에 막 뭔가 자기야 뭐 이런 호칭도 막 너무 갑자기 오글거리고 바뀌는 것도 약간 좀 그렇고 오케이. 연애 시작하고 초반. 네 뭔가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제외를 하는 게 그게 싫어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어려워서. 그 전으로 돌아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싫어서 차선책. 네. 오케이. 되게 좀 특이한 관점이긴 하네요. 그런 적 근데 한 번도 없으세요? 약간 불편하고 맞춰가는 게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고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막 뭔가 내 모습 같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너무 현타가 오고 근데 저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음이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만큼 좋아하지 않음.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버리는 순간 내가 네. 그만큼 빠지지 않은 거니까. 오케이. 네, 그냥 그럴 시간이 없이 뭔가 다른 거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이 앞서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음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결과를 알아도 재회 자체에서 얻는 의미나 성장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재회 안 해본 분 계세요? 다 재해보셨죠? 해봤죠. 네. 저는 해봄으로써 네. 확고해졌죠. 더 확고해졌다. 안 된다 이거. 몇 번 해보셨어요? 살면서 한 2번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연애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저는 한 번 끝이면 끝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왜냐면 이건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헤어지자고 마음 먹었으면 제 선택에 대한 전 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흔들릴 거였으면 저는 안 헤어졌어요. 저 끝까지 했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는 근데 이거를 뒤에 또 이제 그 강순지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강심 선생님이 또 정의를 내려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거 한번 그거 잠깐 풀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강신윤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분이고 그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현빈님이 한번 그 솔직하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자기는 미성숙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숙한 사랑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강순주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면서 하는 게 사랑이지. 그 사랑에 빠지거나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내 지위를 잇는 순간 균형이 깨진다고 했거든요. 그는 되게 성숙한 사랑이고 이상적인 성태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헤어졌다는 것 자체가 깨졌다는 거죠. 그 밸런스가 이미 깨졌다는 거죠. 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내가 너무 과분한 이치에 있다. 뭔가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래서 먼저 헤어짐을 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그 상대방이 맞아, 나한테 맞아. 해주지 않은 결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깨졌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성숙한 사랑으로 단계가 어려워서 재회를 해도 그 강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내가 다시 그 무덤자리로 들어가는 거 똑같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아무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사람 변화. 말 그대로 진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재회를 다른 했을 때.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죠? 왜냐면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람은 변한다. 변하죠. 네, 네. 변해요. 사람 변하죠. 사람 정말 변합니다. 끝없이 발전하니까. 근본은 맞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근본이요. 근본은 전 변하지 않는다. 근본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완전한 씨앗 3-4살 전에 이미 성향이나 성격이 다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근본을 본인이 알고 계속 성찰을 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 맞아. MBTI도 뭐 다 나눠져. 전 MBTI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MBTI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인용해버리는? 다 같은 뭐 ENTP든 ENTJ라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성숙도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회피형이든 뭐 불안형이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성향을 이용해서 되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네네. 자기 인식을 맞아요. 먼저 하고 나면은. 맞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20살 때 만나가지고 막 그런 연애 하다가 나중에 본인들 다 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성찰하고 다시 만났을 때는 진짜 또 다릅니다. 그것도 일리 있긴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근데 내 눈이 변해 있더라고. 눈도 변해 있더라고. 그 사람도 변해 있고. 뭔 말인지 알지? 제 눈도 맞아요. 변해 그 있고. 사람이 일단 변해 있을 확률도 다른 다른 사람이더라고. 분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상도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외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외모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자체는 변할 수가 있다. 패턴이나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우리는 변할 수 제외이기 있죠. 때문에 제외? 관계 자체는 변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근데 제외는 또 다르다. 근데 이게 변할 수 없어도 방금 성숙한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솔직히 제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거의 30이니까 부모님한테도 뭔가 아프다고 말을 편하게 못하겠고 뭔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사람한테만큼은 저의 미성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맞죠. 그 모습만큼 딱 보여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랑 그게 한 사람이 있었으면 네 그래서 그 관계를 더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런 바보 같은 모습 막 정말 부족한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도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은 과연 내 모습을 봤을 때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자꾸
아 그래 이런 걸 또 받아줬던 사람이 있지 하면서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쵸. 네. 맞아. 이게 사회적 가면을 항상 쓰고 살아가다가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정말 약간 다 벗은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다 벗은 모습을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심리적으로 다 헐벗은 방어 기진을 네. 다 내려놓고 나의 미성스러운 그쵸, 모습을 그쵸. 다 그러니까 보여줬을 안에 때 있는 심연까지 조금은 끝까지 드러냈을 보여줬을 때, 때 오케이. 그때 이제 다 벗는다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 벗은. 끊고 갈까요? 이제 어. 그랬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 쾌감은 와 진짜 너무 다 벗었을 때 쾌감은 또. 아 그런 오케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20대이거나 20대 후반, 30대 중반, 후반 다 다르게 느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제 위치에서 지금 제 위치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하고, 근데 전 그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어렸을 때는 뭐 재회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불꽃 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오래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그 뭐랄까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네. 제 주장을 하나 하자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남자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헤어짐을 얘기했다면 그게 내가 한 거든 남이 한 거든 그거를 만약에 내가 했다면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거에 대한 책임 그냥 그거를 지고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지라는 마인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선택의 책임인 것 같아요. 아 선택의 책임. 그걸 만약에 무른다고 했을 때 무책임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맞아. 본인 말에 책임을 네, 안 그쵸. 짓다. 내 책임에 대한. 이게 또 근데 관계가 또 얼마나 깊었는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 맞아. 얼마나 또 본인의 모습을 약간 내려놓고 많이 보여줬냐 이런 거에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뭐 하나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짧게. 약간 비슷한데 네, 아무튼 제발. 철학자. 결국에는 철학자 안 꺼낼게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결국 오, 제외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지막까지 못한 사람이 결국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외를 안 하는 게 맞다고도 하지만 실제로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어떤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건지 마음이 흔들려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는지를 끝까지 알아봐요. 저는. 그래서 제외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해본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다. 왜냐면 그 연인들도 보면은 그 텐션이 다르잖아요. 끝까지 해본 사람은 미련이 없이 바로 끊어내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난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다 줬으니까 그러면 미련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못 해줬던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먼저 연락 오고 못 해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 얘만큼 나를 좋아했던 생각 없었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제외의 단계로 제외 시스로 가잖아요. 네. 엄청 공감하시잖아요. 미안해요. 미스테리 네.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외란 사실 자기의 그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끝까지 해봤으면 그게 맞는데 말 그대로 진짜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해줬네. 잘 좀 해주지 좀. 물론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저는 끝까지 했다는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겠지만 그때 뭔가 당시에 이렇게- 나는 최선이었겠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외도 약간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 이 퍼즐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럼 제대로 연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마음을 여시는데 조금 걸리는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약간 못 간 게 아닐까. 진짜 팀원 잘 뽑았습니다. 뽑으신 건가요? 정말 채용하셨네. 공채? 연봉 3천에 연봉 3천. 제가 정말 이게 맞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면은 항상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되게 마음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약간 그거에 상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기 힘들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겁이 나셨던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여줄까도 되게 있었어요. 현빈님이 말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감정이 항상 헤어지고 나서 물밀듯이 막 엄청 와요. 이거 나도 이렇게 이런 얘기 해줄 걸.
내가 이렇게 해줄 걸. 막 상대방이 잘해줬던 거 생각나고.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재회에 조금 더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가면은 이때 내가 못했던 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아, 내가 다시 만난다 해도 내가 과연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것처럼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무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도 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죠. 근데 안 한다는 거죠. 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아예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들긴 들지. 한번 집 밖으로 버렸던 뭐 이런 표현이 이제 네? 아니 너무 아니 지금 표현이 집 밖으로 버렸던 네. 소중한 물건을 당근에 내놓았던 당근에 당근에 내놨던 버렸던 정말 거. 내가 아꼈던 물건을 팔았어요. 당근에. 음. 근데 그거를 다시 사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근에 판 게 아니라 집에 본가에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어머니가 책상 치우다가 사라진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요? 그거는 그 물건. 아니 지금 무슨 그대로- 저희 어머니 집에 잘 계세요. 우리 어머니 잘 계세요. 점심 내일 같이 먹기로 했어요. 오케이, 부러워요. 저도 혹시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랑을 왜 합니까? 저는 제 감정에 뭔가 폭을 엄청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닥도 찍어보고 정말 좋은 감정의 것도 폭. 네 많이 넓혀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왜 헤어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런 감정적인 일들 때문에 물건 집어 던지고.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현빈님이 여러 뭐 둘 다 이렇게 그런 걸 한번 딱 보고 미성숙한 걸 확실히 보고 헤어짐을 아니요 제가 미성숙해가지고 그럼 상대도 지치고 막 이러다가 네 그냥 뭐 홧김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가 제가요 헤어지자고 헤어지자 말을 해버리는. 미성숙한 거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게 또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는 모습이랑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달라요. 사람. 네네. 내가 이런다고 약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맞아 막 극도로 갑자기 열이 받을 때도 있긴 하고 근데 막 그걸 막 표현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마음에 애착이 가니까 그만큼 비례해서 마음이 좀 세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질투나고 맞아. 이게 너무 감정이 너무 세지니까 제 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맞아.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게 사랑이라기보단 결핍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 사랑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자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연애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서 있어야 되고 서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성숙한 거를 보여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서로가 어느 정도 영역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나 이런데 어떡해 나 이런 나를 사랑해줘는 저는 사실 그게 비단 그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도 나니까. 근데 누구나 그렇게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견뎌내고 하고 싶지만 참느냐가 그 넥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더 이상적인 어떤 사랑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견디는 게 다음 단계 그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서 다시 이 친구가 네 그냥 그 아쉬웠으니까. 내가 네. 제외를 해봤다. 네네 제외를 맞아. 해봤다. 왜냐면 그냥 제가 그 친구를 포용 못했던 거고 제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건데 그냥 내가 이런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닐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싶. 네, 이 그쵸. 사람한테도 그러지 못하면 그 어떤 맞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똑같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재회로 느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인간관계가 뭐 문제집처럼 오답을 계속 본다고 해서 맞아. 뭔가 그게 문제가 계속 풀리는 그런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매운맛 하나 던져도 됩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성숙한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한대요. 에리 프롬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책에서. 아, 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너가 필요해 그래서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을 조건으로 거는 거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을 하니까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재회 욕구의 90%는 외로움, 자기의 상처, 익숙한 패턴에 대한 중독, 다시 나를 인정해 줄 사람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다고 통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말이 자꾸 전 자기중심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재민님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그리고 이건 상대에 대한 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저는 오늘 오히려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에 그 상처를 내가 다시 치유해주겠다. 내가 에디 프롬을 다시 읽고 내가 이런 사랑을 했구나. 내가 다시 다시 치유?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온전히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사랑을 해보겠다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의 상처를 제가 이제 씻어내는 제가 이제. 근데 재회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그렇게 마인드로 했지만 결국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재회 횟수 막 깨부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가장 최근 연애는 재회 횟수가 얼마 되지 않는 네. 재회 횟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도 뭔가 재회 카운트. 뭐 10개 하면은 뭐 공짜로 하나 뭐 그쵸. 커피 하나 주고 뽑기권 하나 더. 쿠폰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은 이제 어쨌든 재회를 하고도 다시 헤어진 경험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헤어진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같은 이유는 아니었어요. 매번 다른 이유로 그래요? 헤어졌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같은 이유로 헤어질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같은 그쵸. 이유로 헤어지잖아요. 다들 패턴으로 헤어지죠. 같은 이유는 아니었어요. 또 찾아내신 걸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 아니 이거 치우셨더니 저기가 또 아파? 밖에서 사는 양동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특수한 관계고 저는 재회를 좋아한다는 사람도 처음 들어봤고 그거부터가 약간 딜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뭐 물론 저희는 이제 진영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책임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는 책임 때문에 안 만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현빈님 같은 입장은 그런 선택이 있었음에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위니까 재회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이건 사실 솔직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감정에 솔직한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새로운 사람 아니면 전에 만났던 사람 이렇게 갈림길이 있으면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사람은 저의 딱 그런 완벽한 좋은 모습만 보고 다가온 그런 그 정도로 좋아하는 반면에 뭔가 이 사람은 저의 그냥 모든 면을 다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 새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겁쟁이신 것 같은데요?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겁쟁이고. 수 있죠. 맞아요. 겁이 근데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회를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장을 해야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가불기 하나 있어요. 오늘 또 그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 이걸 그냥 5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지금 해주세요. 근데 제가 노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본인 의견을 하지 않아요. 맨날 노래가 있고. 왜냐면 철학자가 있고. 정확히 근데 이게 정확히 제 의견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가져오는 거지. 본인의 생각을 그렇죠. 제 생각을 잘 녹여서 대변하는. 갖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렇게 근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를 네. 불러주시는 건가요? 지금. 그럴까 했는데 그거는 신빙성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냐라는 노래가 유명한 노래 알죠, 그 트로트 알죠. 이거죠. 끝났어요. 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다음 뭐라고요? 누가 사랑은 쉽다.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어느 쉽다고 누가 했나? 쉽다고 했냐 쉽다고 했나 쉽다는 좀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저는 또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이건 아 아닌데. 저도 근데 이건 아니라고 갑자기. 그 자, 미성숙한 수정할게요. 사랑이 제가 잘못 실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아주 추구하죠. 맞아요. 추구해야 이상적으로는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맞아요. 저도 추구미는 저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저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쉽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이별도 어려워야 되는 거고 사랑 시작도 어려워야 되는 거고 재회도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빨리 재단하면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성숙한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재회할 때 그럼 뭐라고 멘트 쳐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나랑 사귀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회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저는 거의 안 해봐서 제외할 때는 이게 제 어떻게 단골 하죠? 멘트 있으시신가요? 멘트가 없죠 사실 제외할 때는. 아니, 딱 잔이? 전화를 하거나 뭐. 잔이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첫 멘트가 뭔지. 멘트, 알아요. 멘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지. 전 첫 멘트가 항상 있어요. 뭐죠? 뭐 해? 아 전화해서 그냥. 네, 거의 잔이인데. 전화로 전화로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다시 연락 와서. 네, 연락하는- 전화로. 아 그럼 그분은 놀래겠네요. 받아 뭐야? 근데 그걸 약간 노리는 걸 수도. 상대방이 놀라긴. 저는 그 주파수 제외 주파수 들으신다고. 재회 주파수 네, 그걸 조회수 1000만인 거 네. 댓글도 다셨다고. 이거 몇 분 들어야 되냐고? 얼마나 들어야 되냐고. 그 타로 카드도 보셨다면서요? 얼마나 들어야 되냐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얼마 정도 들어야 되나요? 그 제외 주파수 효과를. 47분 정도의 느낌이 와요. 아 찌릿. 이러면서 핸드폰 확인하고. 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끝까지 들은 적 있어가지고. 방금 모른 척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재회 주 바로 옆에서 와. 이 지능 문제 아닌가요 이거? 주파수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이재용 돈 뺏어오는 주파수 그래요. 항상 틀어놓고 일하고. 아니 이게 밑줄 문장이야. 근데 근데 끌리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통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죠 뭐. 아니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틀고. 명상 주무시면- 저도 명상하니까 명상할 때 잠깐 틀어놓고. 공짜니까. 근데 웃긴 게 주파수를 듣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이런다니까. 그렇다니까요. 아 진짜로. 이거예요. 맞다니까. 제가 지금 그 삼성 회장님의 돈을 지금 나 주파 그래. 빨대를. 그래.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음.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우리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썰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재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닙니다. 제외는 어. 가능하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인생에 있어.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결론이 나신 건가요? 아 저는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이면 가능이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경험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안 해도 된다면 해야 된다. 해야 네. 되는 경험이다. 근데 이거 가능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위성인 것 같아요. 해야 한다,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맞다. 그냥 거의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해본다는 저도 뭐 경험해보라 할 수는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재회를 해서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보통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재회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재회해도 똑같다. 그래서 재회할 필요 없다냐를 결론을 짓는 게 저는 그때 선택했던 걸 존중해서 제일 안 할 것 같아요. 전 그게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직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재회는 안 하는 게 맞다. 어떤 저요? 재회 전문가로서. 뭐 전문가시니까. 저는 상대보다는 제가 성장하고 사랑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실패했던 사랑을 좀 더 성숙하게 도전해보고. 하나의 사랑을 되게 하는 게. 도장이 있듯이 사랑 장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네. 가치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삶이 너무 좋아요. 삶이 너무 모양이 다양한 게 너무 좋아. 그게 또 OK 팟캐스트만의 또 이런 네, 오케이. 포용력 아니겠어요? 네. 같은 팀이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견고한 탑이 있어요. 맞아. 초롱성.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상대보다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제외가 좋아요. 네. 너무 웃겨. 어쨌든 같이 하는 거니까 저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뭐 이제 뭐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끝이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다음번 연애를 시작했을 때 끝이 있으면 완전히 끝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그 연애에 더 몰입하고 싶을 것 같아요. 후회가 남지 않게끔. 아까 동건님이 말씀하셨듯이 헤어지고도 다음이 있을 거니까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헤어지면 끝이다라는 걸 계속 고소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갑자기 하나 얹자면 결론이지만 어바웃 타임 다들 보셨어요? 네, 엄청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보셨어요?
거기서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생을 진짜 2번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했던 그 장면 기억나세요? 한 번은 그냥 하루를 막 살아보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 하루를 진짜 충만히 느끼면서 살아봐라. 그러면은 2번 다시 시간 여행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맞아, 어차피 맞아. 그 하루는 내가 다 느낀 거니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연애를 할 때 진짜 확실히 2번 다시 재회도 재회지만 다시 생각이 안 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제외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안 헤어지는 거라 생각해요. 그치. 아 맞죠.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헤어짐이라는 결정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쭉 맞춰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더 많은 배움을 얻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봤으면 재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렇죠. 그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즌 2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번 시즌에도 좀 재밌는 주제랑 새로운 멋있고 또 아름다운 게스트 분들이랑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테니까 목요일마다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그 현빈님도 샤라웃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실제로 예. 개인 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맞아요. 본인이 한번 뭐 어떤 걸 올리시는지. 네, 맞아. 인스타도 아, 네. 저 그냥 직장인 브이로그 뭐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근데 이제 영어로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재밌어요. 저도 사실 뜨니까. 연락 왔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즐겁다. 또 나가고 싶다. 진짜?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네, 저희는 마무리하시죠.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토론 한번 가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